A, B, C, D가 있는데 여기가 2, 여기가 4. 요 BC를 지름으로 하는 요렇게 반원이 있고, 요 호 BC 위에 점 P가 있는데, 요 AB에 이렇게 잡을까? 그냥 이렇게. 호 AB 위에 점 P가 있는데, 요 AB에 내린 수선의 발을 Q, AD, 그리고 AD에 내린 수선의 발을 R이라고 하자. 이렇게 수선의 발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AQPR 사각형이 있는데 그거 둘레가 10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 요거 가로를 X, 요걸 세로를 Y라고 하자. 이렇게 세로를 Y, 이런 식으로. 그러면 X, X, Y, Y 이렇게 더한 게 10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X 더하기 Y는 5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나 찾아줄 수 있고요. 우리 구하려고 하는 것은 요 사각형 넓이 X, Y 곱한 값이 궁금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다네. 예. 원이 있으면 중심을 이어서 중심에서 선을 그어 봐야지, 보조선을. 근데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를 많이 생각하니까 요렇게 그어 볼게. 요렇게 자, 요거 반지름의 길이가 2가 되는 거니까 요거 2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요 길이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가 되는데 요걸 y라고 했으니까 요거 2-y, 요게 딱 요 부분이겠죠? 2-y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a부터 r까지 요게 x거든? 요게 x야. 요게 x니까 요 x에서 2를 빼주면 여기는 딱 x 빼기 2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게. 요 삼각형에서 그래서 x-2의 제곱 2-y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4다 이렇게. 그럼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4로 묶어서 이렇게 적어줄 거고, 제곱하면 4 제곱하면 4 그럼 4, 4, 8 이렇게. 그럼 요 자리에 5를 딱 대입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고,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16이 되겠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그럼 끝났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더하기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럼 요거 16은 25 마이너스 2xy. 2xy는 9다 이렇게. 그래서 2분의 9 이렇게 답이 되겠네. 된 거죠? 이렇게. 네, 158번 갈게요. 각 C가 90도인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 요 CD의 길이를 1, ABC 둘레의 길이를 5라고 하자. AB의 길이를 는 이렇게 물어봤네. 이렇게 할까요? 제곱을 쓰면 복잡하니까 여기를 x, y, z이라고 이렇게 둘게. 이렇게 x, y, z. 우리 z이 궁금한 거야. 이렇게. 둘레는 5다. x 더하기 y 더하기 z은 5다. 이렇게.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z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직각 공식 4가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중에서 소공식을 써볼게. 요렇게 직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을 곱해도 넓이가 구해지고, 요놈을 밑변 높이라고 생각해도 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소공식을 이용해서 요거 초록색 두 개를 곱한 것은 요거 5자 1하고 z를 곱한 거랑 같다. 그래서 xy는 z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제곱의 곱한 거 여기 x 더하기 y가 있죠. 공식을 쓸게. x 더하기 y는 5-z라고 놓고 조금 전에 한 공식을 그대로 적용을 할게. 이렇게 제곱의 합은 더한 거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럼 제곱의 합 어딨냐? 여기 z제곱이요. x 더하기 y는 지금 5-z랑 같으니까 5-z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고요. xy 곱한 것은 z 마이너스 2z라고 놓을 수 있겠네. 그럼 z제곱은 25-10z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2z가 되고, 요거는 없애버리고 요거 계산하면 12z가 이렇게 넘어가서 z는 12분의 25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앞에 얘기하면서 항등식에 대한 언급은 했어. 그쵸? 우리 등식은 방정식과 항등식으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 항등식은 우리가 요 x값에 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할 수밖에 없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을 이제 항등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x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x값에 대하여 성립하는구나. x값에 관계없이 다 성립하게 되는구나. 요 x에 어떤 값을 갖더라도 성립하는구나. 내가 임의로 어떤 x값을 집어넣어도 다 성립할 수밖에 없겠구나. 요런 표현들이 다 항등식을 나타내주고 있는 표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고 있으면 되겠죠. 항등식을 표현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x에 대한 항등식이 이렇게 있어. 그럼 요 x 자리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우리는 항상 0이 나와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가 요 x 값에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거든? 그러면 x에 0을 대입해도 얘는 성립할 수밖에 없죠? 그럼 x에 0을 대입했을 때 우리는 b는 0인가 알 수가 있고, x에 1을 대입해도 얘는 성립해줘야 되죠? 그래서 a 더하기 b는 0이다. 그럼 b가 0이었으니까 a도 0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 요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우리 요 x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곱했을 때 우리 0이 되게 돼야 되잖아. 그럼 어떤 숫자를 넣어도 우리가 요 a가 0이라면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곱하면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a가 0, b가 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이제 항등식 의 성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고, 요 성질을 우리가 많이 써먹죠. 계속 써먹지. 다른 거보다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보는 게 뭐 x 값에 관계없이, 뭐 k의 값에 관계없이, k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이 나오면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그럼 우리는 항등식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 요거를 이용해 먹겠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들어가져 있다라면 k 값에 관계없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요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죠. k에 대한 내림차순. 요 말이 있으면 우리는 이제 솔루션이지, 솔루션.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라.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얘처럼 1차식이라면 K에 대한 1차식, K를 가지고 있는 놈을 싹 다 모아주고 K가 없는 상수항을 뒤에다가 싹 모아서 는 0이라고 정리하라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항등식 성질을 이제 이용하게 되는 건데,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한다라는 게 뭐야? 이게 x에 뭘 대입해도 항상 0이 된다라는 것은 요 a와 b가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k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성립하려면 요 가로 부분이 뭐가 돼야 되는구나? 0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풀이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는 계속 꾸준히 지금 요 항등식 앞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 K값에 관계없이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으면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K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해주고 0, 0 이렇게 할 생각이 머릿속에 바로 딱 떠올라 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뭐 2차식일 때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똑같은겨. x에 대한 내림차순 2차, 1차 상수가 되더라도 요 x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우리는 0이 돼야 되니까 a가 0, b가 0이 돼야지 요 x에 어떤 숫자가 들어와도 상관없이 0을 만들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요 a, b, c가 다 0이 되면 되겠구나. 요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ax 더하기 b는 a 프라임 x 더하기 b랑 같다. 얘가 항등식이래. 그럼 우리는 항등식 해봤잖아. 이렇게 요놈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이어야 되는다. 그래서 우리는 개수를 하나하나 비교하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사용을 해봤죠. 이런 식으로 그 성질을 이용하게 되는 건데 요게 바로 요 1번 성질에 의해서 나온 거야. 요걸 좌변으로 이항하면 a-a 프라임 x 요 b를 이항해주면 b-b 프라임은 0이 되는데 요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을 때 x 값에 뭐가 들어와도 0이 되려면 얘네들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a는 a 프라임과 같을 수밖에 없고 요 놈이 0이 되려면 b는 b 프라임과 같을 수밖에 없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면 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돼서 이런 식으로 x의 개수끼리 같아야 되고 요 상수항끼리도 같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개수 비교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요게 하나의 방법이죠. 미정개수법. 개수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그 개수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항등식에서는 이렇게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쓰던지 아니면 수를 하나하나 넣어봐서 하는 수치대입법을 사용을 하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수치대입법을 할 때 뭐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라. 뭐 너무 큰 수를 대입할 수는 없잖아. 복잡하니까. 그래서 뭐 베스트가 뭐 0,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데 보통 요 문제에서 요 적당한 수라는 것은 요 가로가 0이 되는 x값이죠. 가로 안에 이제 1차식. 그래서 요 가로 안식 1차식일 거야. 얘가 0이 되는 x값. 요거를 이제 대입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적당한 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야, 항등식에 대한 문제를 쭉 먼저 풀을게. 첫 번째 유형은 말 그대로 미정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수를 대입해서 하던지 개수를 비교해서 하던지 방법을 사용하자. 이렇게.
모든 실수 x에 대한 성립한다 그랬어. 이게 뭐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요 말을 해주고 싶은 거고. 그럼 항등식이 되려면 우리는 뭘 생각해라? 개수, 좌변과 우변이 생긴 게 똑같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각 항을 비교를 해줘라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x제곱끼리 같고 x끼리 같아지고 요 상수항끼리도 같아져야 되니까 답은 17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첫 번째 그냥 넘어갈게. 넘어갈게. 여기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죠? 요거 볼게. 36번. 야,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래. 야, 요 qx를 예상해 볼 수는 있어. 좌변이 3차니까 우변도 3차가 되려면 요게 2차구나. 그치? 그래서 요놈을 2차라고 두고 개수를 하나하나 전개해서 비교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수치 대입법 시 조금 더 편해 보이나? 를 활용을 해볼게. 야, 우리 어떤 수를 대입해도 되지만 이렇게 가로가 0 되는 게 베스트라고 그랬어. 그래서 x에 1을 넣어볼게. 야, 그럼 좌변 1 마이너스 5 더하기 a 플러스 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0이 돼버리고 곱하기로 싹 날라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1만 남고요. 야, 그럼 a 빼기 3은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2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야, a가 2야. 그러면 a가 2니까 우리는 q2가 궁금한 거죠. 야, q2를 구하기 위해서 요 qx 식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야, 요 자리에 그냥 2가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x에 2를 넣어볼 거야. 이렇게. 그럼 2를 딱 넣어주면 8,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0, 2 넣어주면 2a인데 a가 2였으니까 4 플러스 1은 여기다가 2 넣어주면 1 곱하기 q2죠?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자, 정리하면 마이너스 7은 q2 마이너스 1이니까 q2는 마이너스 6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1번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해 먹는 게 이제 수치 대입법이구나. 이렇게 비슷한 거 다 건너뛸게. 요거 해볼까? 야, x의 4제곱을 항등식으로 적자. 얘를 요놈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래. 야, x의 4제곱은 x-1로 나누었을 때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이렇게. 야, 이렇게 적어줄 수 있는데 이렇게 적은 식을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랬어. 야, 그럼 항등식이니까 우리는 요 x자리에 뭘 대입해도 상관이 없죠? 우리가 1을 한번 넣어보자. 가로가 0 되는 게 베스트라 그랬어. 그럼 1은 0 돼버려서 사라져버리고 R만 남네. 우리가 R은 1이구나.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줄도 그대로 적어볼까요? qx는 x-4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존재하죠? 몫이 모르니까 그냥 이렇게 적을게. 몫을 존재하고 나머지는 R2다 이렇게. 여기다가 마찬가지 4를 넣어보자. 그럼 qx는 아니지, 여기 x가 있는데 q4는 사누면 0 돼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R2가 남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R2는 Q4랑 같은 값인데 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 방금 전에 앞에서 한 것처럼 여기 QX가 있으니까 요걸 구하기 위해서 요 X 자리에 4를 넣어보는 작업을 한번 해볼 거야. 그래서 X에 4를 딱 넣어줘. 그러면 16은 4를 넣으면 3 곱하기 Q4 더하기 R1인데 R1이 1이었죠? 요렇게. 그러면 1 넘겨서 3으로 나눠주면 요게 5라는 거 알 수 있겠네. 요게 5니까 R2가 5가 되는구나, 너는 5가 되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1 더하기 15 16이 답이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된거지? 됐어? 봐야돼. 됐니? 이렇게 넣어보는겨? 수치대입법. 됐어? 안 됐어? 이게 된겨? 오케이. 넘긴다. 유형 2번은 조금 신경을 써서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 돼. 뭐 물어보기도 많이 물어봤지만 생각외로 이제 기억이 잘 안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x 더하기 2의 세제곱이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 이렇게 된대. 그러면 우리는 요걸 전개하고 싶은 게 아니야. 결국 우리 뭐 구하는 거니 이거. a x 세제곱의 개수, b x 제곱의 개수, c x의 개수. 요건 상수항이죠. 그럼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구하라는 소리야. 그쵸? 우리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한국말로 바꿔주면 상수항을 포함하는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물어보고 있는 거야, 상수항을 포함해서. 그러면 우리는 요걸 전개하는 게 아니라 요 모양만 살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 문자에 1을 대입하면 되는구나, 요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되거든. x에 1 대입. 그럼 x에 1을 이렇게 넣어봐. 그럼 좌변은 3의 세제곱. 여기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이렇게만 남게 돼서 답이 3번 나오는 거 알 수가 있다라는 소리야.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해서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물어본다. 그러면 x가 1이구나. 대입해주면 구해줄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식을 전개하는 게 아니라 요 작업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고. 상수항을 알고 싶어? 상수항.
야, 요 상수항은 요 놈을 세제곱했을 때만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지만 상수항을 알고 싶으면 우리 x에 뭐 대입하면 0을 대입하면 알 수 있겠구나 그 생각 가질 수 있죠. x에 이렇게 0을 대입해 주면 좌변은 2의 세제곱이고 우변은 0 대입하면 이게 다 사라져 버리니까 상수항 D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상수항만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x에 0을 대입해보면 알 수 있고, 야, 모든 개수들의 총합을 알고 싶다 그러면 뭐 x에 1 대입하는 형식으로 야, 됐죠? 야, 오른쪽에 이렇게 부호가 퐁당퐁당 뿔마 이렇게 번갈아 가는 것을 알고 싶어. 그럼 우리는 요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돼. 마이너스 1이라는 게 짝수를 제곱해주면 1이 되지만 마이너스 1에 홀수 제곱을 해주면 마이너스 1로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그러면 1 마이너스 1 더하기 1 10제곱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에 20제곱 1이죠. 그래서 A0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에 19제곱 마이너스 1을 19번 곱하면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A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적힌다라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답은 5번이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부호를 번갈아 가는 것을 알고 싶다. 그럼 마이너스 1. 다 그냥 싹 더한 거, 개수를 싹 더한 걸 알고 싶다. 그럼 1 대입. 그래서 지금 위에 설명하고 있는 게 그 얘기야. 상수항을 알고 싶다. 0 대입. 개수들을 싹 더한 것을 알고 싶다. 1 대입.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는 것을 알고 싶다. 마이너스 1 대입. 요거를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우리가 요게 더 낫겠다. 요거를 풀어볼게. 어차피 똑같은 거네. 야, 지금 보면 짝수 쪽만 알고 싶은 거지. 짝수 쪽만. 1, 2, 3, 4, 5, 6, 7이 있는데 1, 2, 3, 4, 5, 6, 7이 있는데 아니다. 옆에 거 풀게. 옆에 거. 이게 더 낫다. 야, A0부터 A0, A1, A2, A50 이렇게 있는데 지금 짝수들만 물어보고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 지금 요 놈을 알고 싶으면 우리는 조금 전에 한 그거 두 개를 찾아야 돼. 싹 다 요 개수들을 싹 다 더한 게 뭔지, 부호가 퐁당퐁당 가면서 계산해 준 게 뭔지. 됐어요? 여보세요? 자, x에 1을 넣어볼게. 이렇게. 자, 1 이렇게 넣어줘. 그럼 1 마이너스 3 더하기 1에 25제곱은 A0, A1, A2, A3, 땡땡땡, A49, A50 보이죠? 이렇게. 자, 이렇게 싹 더한 게 필요하고, 이번에는 이제 부호가 번갈아 가게.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1 플러스 3 플러스 1에 25제곱. 요거 A0 마이너스 A1 되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A2. 요 바로 D가 A3X 세제곱일 건데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A3니까 마이너스 A3가 되겠죠?
야, 이런 식으로 보호가 번갈아 가는구나 알 수가 있어. 됐죠? 여기까지. 요거 아이 계산을 할게. 요거 계산하면 뭐니? 마이너스 1에 2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요거는 4에 25제곱이네. 됐지? 야, 요렇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줘야 되고, 우리는 요 둘을 연립하면 돼. 이렇게. 자, 홀수들을 없애고 짝수들만 살려야 되니까 요 두 놈을 더합시다. 이렇게 더하기. 그럼 좌변은 4에 25제곱 마이너스 1이고, 야, 더해주면 요렇게 홀수들은 사라져 버리겠죠? 그럼 A0 2개, A2 2개 이런 식으로 짝수들만 두 개가 남게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누어 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됐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답이라고 하면 돼. 문제를 잘 봐야 돼. 시험 문제 볼 때 잘 봐야 돼. 지금 얘는 문제 A0가 있니 없니? 없지. 근데 지금 우리는 요 뒤에 있는 것만 원하는 거잖아. 그치? 야, 우리 계산한 거에는 A0가 있고 문제는 A0를 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요거를 이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꼭 조심하시고요. 야, A0는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을 구하고 싶으면 우리 X에 뭐 대입해라? 0을 대입해라. X에 0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좌변은 0 1만 남게 되고, 야, 요거 A0만 남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리겠죠? A0 들어가면 뭐니? 여기다 1 들어가니까 요걸 넘겨서 요게 답이 되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2분의 4의 25제곱 마이너스 1 빼기 2분의 2니까 2분의 4의 25제곱 빼기 3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됐지? 그래서 이런 것까지 50번으로 갈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형태죠. 이렇게. 야, K 값에 관계없이 아까도 얘기했지. 그럼 우리는 K에 대한 항등식을 이용하기 위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라. 우리는 요 말을 딱 봤을 때 제일 먼저 이렇게 K로 묶고, K가 없는 것은 D로 다 묶어줘서 는 0으로 정리하라고 그랬어. 그런 이후에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요 가로 부분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 다 뭐다? 0이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K 값에 관계없이가 되면 요 생각이 딱 나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야, 항상 1을 근으로 갖는다. X에 대한 방정식이야. 그러면 이 근은 X 값이겠죠? X가 지금 1이구나. 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야, 요거는 그럼 요 X 자리에 그냥 대입만 해주면 돼.
그래서 x에 1 대입할게. 1 k 곱하기 2p-3 빼기 p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q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k가 여기 있네. 여기 k, 여기 k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여기를 k로 묶어. 앞에는 2p-3 뒤에는 p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야, 그 다음에 k가 없는 거 요 1 q 플러스 2 이렇게 뒤에다 이렇게 묶어서 뭐만 해주면 된다. 니네들이 다 뭐다? 0이다. 이렇게. 야, 그럼 바로 q는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p제곱 더하기 2p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고,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이 0이니까 p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이라서 p는 1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 답은 2번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k 값에 관계없이 살아나야 돼. 됐지? 항상 머릿속에 중요한 문제고, 이거는 단골이야 단골. 이런 것들은 그래서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51번은 그냥 방법만 알려줄게. 나와봤자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이 물어봐서 요게 분수잖아, 그치? 얘가 요놈이 어떤 값이 일정하다 그랬어. xy 값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일정하다라는 것은 요거 상수값이라는 소리야. 상수값. 요게 상수값이 되려면 분자분모가 어떻게 돼야 되겠니? 약분이 돼야지. 이렇게 문자가 들어가 있더라도 이런 식으로 약분이 돼야지 이렇게 상수값이 딱 떨어지잖아. 맞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로 상수값이 나오려면 똑같은 문자에 똑같은 배수를 유지해 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요 개수만 쳐다봐도 돼. 이렇게. 이렇게. x의 개수 여기의 개수 상수항. 요 상수항을 봐봐. 딱 요거 몇 배니? 몇 배?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되지 그냥.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분자가 되잖아. 그럼 나머지도 똑같은 거야. 요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1이겠구나. 마이너스 2b가 1이겠구나. 또 요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마이너스 a겠구나. 마이너스 6이 마이너스 a, a는 6이다. b는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요. 답은 4번이구나.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넣어보면 x-6 y 더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1 x 더하기 3y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있는데 위에는 x 빼기 6y 더하기 4 아래쪽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어주면 x 빼기 6y 플러스 4 이렇게 돼서 요거 약분돼서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1 마이너스 2라는 상수값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서 문제를 풀어줘도 되는데 답지는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거예요. 얘가 어떤 값으로 일정하다 그래서
음. 야, 얘를 이렇게 K다 이런 식으로. 야, 그럼 얘를 이쪽에 곱해주면 X 빼기 AY 더하기 4는 얘를 여기다 곱하면 BK X 3KY 마이너스 2K다 이렇게 되고요. 얘가 XY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1은 BK 마이너스 A는 3K 4는 마이너스 2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2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 A는 6 얘를 여기다 대입하면 1은 마이너스 2B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답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을 건데 야, 요거만 생각해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라는 거.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만 기억해두고 있어.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그래야 되냐? 됐지? 이렇게 넘어갈게. 나머지 정리 기억나? 응. 나머지 정리부터는 좀 신경을 써주고 있어야 돼. 응. 여기가 어려운 거니까. 응. 야. 우리가 나머지 구하고 싶으면 직접 나눠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직접 나누면 목과 나머지를 다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요거를 보자, 요거. 야,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1을 야, x 빼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래. 그럼 우리는 직접 나누어서 x를 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x 위에서 아래 빼주면 7x 마이너스 2. 야, 그럼 여기다가 7을 또 곱해주시면 7x 빼기 21 돼서 위에서 아래 빼주면 플러스 19 요게 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나누어서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데 지금 풀이가 상당히 번거롭잖아, 그쵸? 야, 그래서 우리는 나머지 정리라고 해서 1차식으로 나누는데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나머지만 궁금할 때 나는 나머지만 궁금해 이런 몫은 필요가 없어 그러면 굳이 직접 나누지 않고서 조금 더 편리하게 빠르게 계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머지 정리라는 놈이지. 야, 요런 형태야, 요런 형태. 야, fx를 이렇게 1차식으로 나누을 때, 나머지를 우리가 r이라고 한다라면, 야, 항등식으로 적어줄 수 있죠. fx는 x-a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존재하고,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이렇게. 야, 지금 우리가 항등식으로 표현을 해준 거고, 야, 요 항등식이니까 요 x자리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도 상관이 없죠. 야, 우리가 a를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 요 나누는 놈. 야, 요 제수가 0이 되는 x가. 그랬더니 fa는 여기다 a 대입하면 a 빼기 a 0 곱하기니까 딱 사라져버리고 딱 r 나머지가 남게 되는데, 야, 요 나머지가 fa 값과 같다. 우리 요 fa는 여기 제수 나누는 식. 야, 요 나누는 요 식이 0이 되는
x값이잖아 이게, 그치? x값을 여기 fx 요 피제수에 대입만 해주면 요 a 값을 여기다가 대입만 해준 요 fa 값이 곧 뭐다? 나머지다. 이런 식으로. 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1차식으로 나누는데 나머지만 궁금해? 그럼 우린 나머지 정리를 생각하자. 뭐다? 야, 요 제수, 요 나누는 식이 0이 되는 x값을 요 p제수에 대입만 해주면 그게 곧 뭐가 된다? 나머지가 된다. 아, 얘가 0이 되는 x값을 찾아서 여기다가 대입만 해주면 그게 곧 나머지랑 같은 거구나. 요걸 우리는 나머지 정리다. 빠르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방법이죠. 요거는 계속 갖고 가야 돼. 단순히 고1용이 아니야. 계속 고2, 고3까지 갖고 가야 되는겨. 야, 우리 나머지가 궁금한데 1차식으로 나누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직접 나누는 것보다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요 나누는 요 제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만 해주면 된다. p제수에. 야, 그럼 3의 제곱 더하기 12 빼기 2, 즉 9 더하기 12 빼기 2, 19가 나와서 똑같은 답을 얻어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 나누는 것보다 우리는 요 3만 대입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나머지 정리다.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아, 이 1차식이 0이 되는 x값만 찾아서 대입. 요거는 계속 기억을 해두고 있으면 되고, 그래서 뭐 요거 1 대입하라는 거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거니까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쭉 넘어갈게. 요런 것도 몇 차식이니? 1차식이죠? 요런 것도 그냥 똑같이 요 1차식 요 나누는 놈이 0이 되는 x값을 대입만 해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1차식으로 나누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 다른 거 다 다항식 이렇게 딱 적혀져 있는데, 특별히 뭐라고 적혀져 있니? 이렇게 몇 차 이렇게 적혀져 있는 것은 px를 이렇게 두라는 소리야. 이런 걸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은.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a는 1이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px를 이렇게 읽어봅시다. 끊어서 px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2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네. 요거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네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준 게 2가 되겠네. 즉 p1은 2가 되겠네. 이 소리지? 오케이. 야,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죠. x-2로 나눈 나머지가 3이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3 나왔으니까 요거 1차식 나누는 놈 0 되는 거 대입했을 때 나머지잖아. 2 대입하면 3이라는 소리구나. 이렇게.
그러면 그대로 대입해서 열림만 해주시면, 아이고, px가 완성이 되네요. 이렇게. 됐죠? 뭘 구하라는 소리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너 0 되는 거 대입만 해준 게 답이겠네. 그 소리지? P3이 뭐냐고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그럼 여기다 3만 대입하면 되니까, P3은 9 빼기 6 더하기 3이니까, 답은 6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네요. 힘내, 힘내. 됐지? 요런 것도 이거 생긴 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가 할 것은 이거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6이다. 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16이 나왔으니까, 네가 0 되는 x값 1을 대입한 게 16이라는 소리구나. 그럼 4 곱하기 f1 빼기 2가 16이구나. 그럼 f1 빼기 2는 4니까 f1이 6이구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니? fx를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네가 0 되는 x값을 대입한 게 궁금한 거네. 우리는 f1이 궁금한 거구나. 근데 조금 전에 찾았으니까 답은 1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줄 수가 있다는 뜻이야. 된 거지? 됐어요? 왜 이렇게 피곤해? 요 얘기 해볼까? 70번? 잘 봅시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인 2차 다항식이야. 2차. 그 fx를 x 빼기 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와 x 빼기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6으로 같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어? f1도 6, f3도 6이구나. 이렇게. 1 대입해도 6대고 3 대입해도 6대는 2차야. 잘 봐. 최고차의 개수는 뭐고? 1. 그럼 fx를 1 대입할 거니까 x 빼기 1, 3 대입할 거니까 x 빼기 3. 그럼 벌써 2차지. 그럼 대입했을 때 6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식 세우면 되겠니? 여기다가 1 대입하면 6 되는 거 보여? 3 대입하면 6 되는 거 보여? 요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어야 돼. 아니면 요렇게 얘기해 줄까?
F1 빼기 6은 0이죠? F3 빼기 6도 0이죠? f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4야. 그럼 얘가 x 빼기 4, x 플러스 1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야, 요 fx가 0이 되는 x 값은 4와 마이너스 1이 있겠지. 내가 여기다 4 대입하면 0 나오지. 마이너스 1 대입해도 0이 나오죠. 그러면 내가 4 대입해서 0이 나왔다라는 것은 요 fx가 거꾸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렇게 그걸 우리 인수정리라고 했지. 4를 대입했는데 0이 나왔어. 다른 말로 하면 근이라는 소리야. 이 방정식의 근. 4가 근이야. 그럼 어떤 식에서 나왔겠어? x 빼기 4. 마이너스 1이 근이야. 그럼 어떤 식에서 나왔겠어? x 플러스 1. 이렇게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야, 우리가 여기에서 fx 빼기 6은 0이라는 식이 있다라고 해봐. 그럼 여기에 1 대입하면 0이 나온 거잖아. 그치? 여기에다가 3 대입하면 0이 나온 거잖아. 그치? 이거의 근이 1, 3이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라는 소리야. 야, 요렇게 x 빼기 6이 0이라는 식이 있는데, 야, 그거의 근이 1, 3이다. 그럼 우리는 fx 빼기 6은 x 빼기 1, x 빼기 3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원래는 a가 있어야 되는데 최고차의 개수는 문제에서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서 딱 6을 이항해 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알 수가 있어. 이렇게 식을 만들어 줄 수 있게끔 익숙해져야 돼. 우리가 요 말을 보고. 그러면 끝난 거야. 뭐 구하라는 소리야? fx를 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f4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4만 대입하면 끝인 거죠. f4는 3 곱하기 1 더하기 6이니까 답은 9. 5번이 답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라는 건데, 쉽지 않아. 우리는 요 말을 보고 이렇게 식을 바로 끄집어내도 좋고, 아니면 이렇게 만들어줘도 좋고. 근데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져야 돼.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거. 그치? 뭐 된 거야? 이해가 안 되면 얘기를 해야 돼. 71번은 괜찮을 것 같고. fx를 3x-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있고, fx를 x 빼기 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랬는데, 얘도 1차식이고 얘도 1차식이잖아. 그치? 그럼 얘도 3분의 2를 대입해서 나머지가 나올 놈이고, 얘도 3분의 1을 대입해서 나머지가 나올 놈이죠. 근데 요놈과 요놈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한 구분을 해주고 있어야 되죠. 요게 조리제법에서 주의사항 중에 하나였잖아. 조리제법에서 1차식으로 나눌 때만 쓸 수 있는 거였지. 조리제법 기억나?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기억 안 나지. 아 절대 기억 안 나는구나. 아 조리제법? 아 뒤에서 나오니까 이거 나누는 거 이렇게 니은자 적고 했던 거 있었지? 아 있었지. 항이 비어 있으면 꼭 0을 적어라. 똑같이 여기에 1차식이 0이 되는 거 적었잖아. 근데 몫을 적을 때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어? 조심하라고 했던 거 같지 않아? 요게 개수가 1이냐 1이 아니냐에 따라서 얘도 어차피 뭐 적어 여기 3분의 2 얘도 3분의 2 근데 조리제법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렇게 개수가 1인 거 가지고 쓴 거야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가지고 나눈다라고 했을 때 얘도 어차피 3분의 2고 얘도 3분의 2니까 3분의 2를 가지고 쓰긴 하는데 이거 가지고 쓴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몫을 적을 때 좀 조심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그건 이제 뭐 뒤에서 나오면 다시 얘기를 하겠죠. 자, 우선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한번 보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선 항등식으로 끊어서 딱 적어볼게. fx를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다. fx는 3x-2로 나누었을 때 몫은 곱하고 나머지는 더한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요거거든. fx를 x-3분의 2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가 어떻게 되는지 요게 궁금한 거잖아. 그치? 식을 조절할게. 지금 요 부분이 3으로 묶어주자. 3으로 묶으면 3 곱하기 x 빼기 아니지 3으로 묶으면 맞지 빼기 3분의 2 qx 더하기 r 이렇게 되죠. 우리 요 세 놈이 곱해져 있는데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요 둘이 자리를 바꿔줄게. 그럼 x 빼기 3분의 2 곱하기 3 qx 더하기 r 이렇게 적어줄 수 있지. 그럼 우리는 지금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갈 놈이고 요게 요 자리에 들어갈 놈이란 소리야. 그럼 요게 우리는 몫이 되고 요건 나머지가 된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4번이 되는 거라서 나머지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몫이 달라져. 내가 요 부분을 3으로 나눴으니까 요 부분은 3을 어떻게 곱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겠지. 여기를 3으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3을 곱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요 묶음에서 여기를 3으로 나눈다라면 그대로 3을 곱해줘야 식의 변화가 안 생기는 거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런 식으로 몫에 변화가 생기는구나. 다음과 같이 여기를 3으로 나눠주면 여기가 3이 곱해지는구나. 근데 조리제법은 무조건 쓴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거 가지고 사용했기 때문에 요놈에 의해서 구해져 있는 몫을 그대로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3으로 나누어서 적어야 요 놈의 몫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얘기를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차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고. 됐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요거 얘기해 줄 수 있고, 73번 얘기할게. fx, gx가 있는데 fx 더하기 g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8이다.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8 나왔으니까 3을 대입한 게 8이구나. 즉 f3 더하기 g3은 8이다. 됐어? 자, 두 번째, fx 곱하기 gx를 x 빼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6이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3을 대입해서 6이다. 우리 궁금한 건 뭐야? 요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니까 3 대입하라는 소리지, 그냥? F3 제곱 Q3의 제곱. 이게 궁금하다는 소리야. 요렇게 적혀져 있어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F3을 X, G3을 Y라고 치환하고 보면, 지금 얘는 X 더하기 Y가 8, 얘는 XY 곱한 게 6,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치환해서 보면, 그럼 결국 우리 뭐 하면 돼? 이거 써주면 되는 거잖아. 대입해서 64 마이너스 12, 52가 답이 되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곱셈 공식 변형 활용하라는 문제였다라는 거. 요 다음이 바로 2차식인가? 요거 하나만 더 하자. 1차식에서 끊을게. 자, 이거 75번하고 끝낼게. 1차까지만 합시다. 2차, 3차 들어가면 어려우니까. 두 다항식 fg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 다음의 조건 만족한데, gx를 x 빼기 4로 나눈 나머지는 뭐 구하라는 소리야? g4가 뭐니? 이렇게 궁금해하고 있는 거죠? gx는 x제곱 곱하기 fx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gx 더하기 3x제곱 더하기 4x 곱하기 fx는 이렇게 3차식이래. 요거를 요 gx 자리에 대입을 해볼게. 이렇게 x제곱 fx 3x제곱 더하기 4x 곱하기 fx는 x세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b다. 됐죠? 여기까지? 좌변에 똑같이 fx 곱해진 거 보이지? 묶는다. 분배 법칙에 의해서 묶어줄 거야. 그럼 앞에는 x제곱 곱해져 있는 거고, 뒤에는 3x제곱 더하기 4x 요렇게. 됐죠? 좌변을 정리를 할게요. fx 곱하기 요거 정리해주면 4x제곱 더하기 4x 요렇게 만들어진다. 됐지?
됐지? 야, 인수분해. 지금 우리 이거 항등식이야 지금, 그치? fx가 지금 몇 차라는 예상이 들지.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니까 1차. 야, 여기서 요놈을 최고차항의 개수가 요거니까 4분의 1 x 더하기 p 이렇게 두고 분배해서 개수 비교해도 되고. 근데 생각보다 식이 예쁘다. 인수분해가 돼 또. 그럼 fx 곱하기 4x로 묶어주면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네. 요가 됐어? 자, 여기에서 개수비교법도 있지만 수치대입법도 있기 때문에 정리한 거야. 야, 우리가 x에 숫자를 넣어줄 건데 미정계수가 2개니까 숫자 2개만 넣어주면 되거든. 근데 지금 베스트가 보이죠? 여기 0하고 마이너스 1이. 그래서 x에 0하고 마이너스 1을 넣어줄게. 여기다가 0 넣어주면 여기가 0이잖아. 그럼 곱하기 했을 때 다 어차피 좌변 0. 0 집어넣고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 b만 남죠? 요번에 마이너스 1 넣어줄 건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넣었더니 여기가 0이네? 그럼 곱하기 했을 때 다 0이 돼버리고요. 좌변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b는 0이니까 a는 3인 거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적을게. fx 곱하기 4x 곱하기 x 플러스 1은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더하기 2x 이렇게. 우변을 인수분해 x로 묶으면 x 제곱 3x 플러스 2. 그럼 요게 인수분해 되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그러면 들어가 있는 거 봐봐. 여기 x 플러스 1, x 플러스 1. 그럼 우리는 요거 4fx가 x 플러스 2구나가 보이지? 4fx가 x 플러스 2구나 이렇게. 그래서 fx는 4분의 x 플러스 2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fx 찾아주게 된 거고요. 가에서 gx가 뭐니? x제곱 fx였잖아, 그치? 우리 g4가 궁금한 거니까 4를 대입하면 16 곱하기 f4가 되거든요. 근데 f4는 4분의 6이 되는 거니까 약분해서 24가 답으로 나오는 거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고